안녕하세요. 롱지입니다. 오늘은 영국 취업비자 연봉 제한 변경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이 소식 때문에 현지에서 체류하면서 취업 준비를 하고 계신 학생분들이나 워홀러분들, 또 한국에서 영국으로 취업 준비를 하시던 분들 모두들 걱정하고 계신 상태인지라 이 뉴스에 대한 제 의견은 어떤지 유튜브랑 블로그에서 댓글로 물어봐 주신 분들도 있으셨어요. 먼저 변경되는 비자법 소식을 정리해 볼게요. 다양한 뉴스들이 있는데 그중 BBC 기사가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그 내용을 참고해서 정리를 해봤어요. 총 이민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 홈오피스가 새로운 비자법 개혁안을 발표했다는 소식인데요. 역대 최대 이민자 수 삭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계획으로 예견이 된다고 합니다. 여태까지 영국 정부가 거의 매년 비자법이나 건강보험료 등 관련 법안들을 개혁을 하면서 이민자 수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을 꾸준히 해왔는데요. 16년에 감행된 브렉시트 역시 크게 보면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2022년 이민자 수, 영국에 들어온 사람 마이너스 나간 사람 숫자가 총 74만 5천 명으로 아주 높은 기록을 세웠다고 해요. 영국 보수당이 집권하는 10년 동안 계속해서 이민자 절감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사실상 공약이 잘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거죠. 오랜 보수당 지지자들이 많이들 등을 돌리고 있는데 어떻게든 표심을 얻어보고자 극단적인 방법을 도입을 해본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부터 설명드릴 비자법 개혁안들은 모두 2024년 내년 봄부터 시행이 될 거라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안은 영국 취업비자 최소 연봉 인상안이에요. 현재 취업비자를 받기 위한 최소 연봉은 26,200파운드인데 내년부터 38,700파운드로 인상을 한다고 해요. 하지만 헬스케어 종사자들은 이 최소연봉 적용이 제외가 된다고 하고요. 선생님과 같은 공무원 직군들 역시 이 규칙이 면제가 된다고 합니다. 개혁안을 도입하면서 3만 파운드 미만의 연봉을 받는 비기술직 노동자들에게는 취업비자를 주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비기술직 노동 직군 같은 경우에는 이민자들 대신에 영국인들에게 일자리를 주겠다는 거죠. 두 번째는 영국으로 가족들과 함께 이민을 오려면 최소 연봉 38,700파운드를 충족을 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앞으로 헬스케어 종사자들, 그러니까 보통 간호사나 요양보호사 같은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사람들 역시 낮은 연봉을 받더라도 예외적으로 비자를 주어주겠지만 가족들은 영국으로 데려올 수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케어 분야는 영국에서 정말 부족 직군이다 보니까 이렇게 제약을 걸면 헬스케어 산업 분야에 타격이 많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번째로는 부족 직군들에게 주어졌던 최소 연봉 할인을 없앤다고 합니다. 현재 정해져 있는 취업비자 신청 기본 최소 연봉이 6,200파운드인데 여기에다가 직군별 최소 연봉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해당 직군이 인력 부족 직군일 경우에는 비자 신청을 위한 최소 연봉 금액에서 20%를 깎아줬었어요. 그래서 연봉이 요구되는 연봉보다 20% 정도 낮더라도 취업비자 신청에는 이상이 없도록 이렇게 예외 규칙을 적용해 줬었는데 정책도 내년 봄부터 없애면서 부족 직군에 대한 취업비자 혜택을 없앤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섯 번째로는 헬스케어 비용, 우리나라로 치면 의료보험비 같은 건데요. 영국 비자를 신청할 때 비자 기간에 맞게 한 번에 보험비를 모두 내야 해요. 그런데 이 금액이 비자 기한 1년당 현재 624파운드인데 1,035파운드로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비자 관련 변경사항이에요. 영국 대학에서 학사 및 석박사를 졸업하면 신청할 수 있는 그래듀에이트 비자 정책에 대해서 재고를 해보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래듀에이트 비자는 유학 후에 영국에서 2년간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는 비자예요. 그래듀에이트 비자를 쓰겠다는 건지 아니면 정확히 어떻게 변경이 될지 새로운 정책에 대해서 정확한 언급을 하지는 않았어요.
이미 이번 연도 몇 달 전에 영국 석사 유학을 오는 학생들이 가족을 데려올 수 없도록 하는 정책을 발표한 바가 있었고, 이 정책은 내년 1월부터 곧 도입이 되는데요. 영국 대학 재정은 유학생들이 먹여 살리다시피 하는데 정책들이 어떤 부작용들을 가져오게 될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정책 변경한 내용들을 먼저 하나씩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사실 지난주 워킹홀리데이 인원을 5배로 늘리고 나이 제한도 만 30세에서 35세로 늘린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 나서 이 뉴스를 접하게 되다 보니까 여러모로 심경이 좀 복잡하더라고요. 영국이 워홀러들의 저렴한 노동력으로 취업 비자를 받아서 정착하는 인력들을 대체하려고 하는 그런 속셈이 보이기도 하고, 영국 취업 비자를 받아서 정착을 목표로 하던 분들한테는 많이 힘이 빠지는 소식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테크 분야에 종사하고 있고 제 유튜브를 보실 분들도 이 분야의 분들이 많을 테니까 테크 업계 기준으로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볼까 해요. 일단 38,000파운드라는 연봉 제한을 듣고 제가 생각한 부분은 대졸 학사 취업자분들에게 길이 많이 좁아지겠구나 하는 거였어요. 영국에서 대기업 개발자 대졸 공채로 입사를 하시면 기업별로 어느 정도 차이는 있지만 보통 연봉이 평균적으로 4만 파운드 내외 정도 돼요. 이 얘기만 들으시면은 아직 희망이 있고 긍정적이다라고 들으실 수 있죠. 근데 지금 영국 취업 시장 분위기가 어떻냐면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최소화로 유지하고 있고 또 이미 뽑아놓은 인력을 가지고 팀을 꾸려나가는 분위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 따라서 대졸 공채 채용을 아예 안 하기도 하고요. 작은 규모의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주니어 개발자들을 많이 필요로 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연봉을 38,000파운드까지 받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경력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영국에서 취업 비자 받기가 훨씬 어려워지게 될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전망이 좀 어둡게 들리는데 저는 좀 그래도 항상 긍정적인 면을 보려고 하는 사람인지라 또 긍정적인 부분을 말씀드려 보자면 일단 38,000파운드라는 연봉 자체가 신입 주니어가 아닌 이상 기업 규모를 떠나서 받기가 아주 어려운 연봉은 아니에요. 특히나 2, 3년 차 이상의 미드레벨 엔지니어라면 이 연봉 때문에 취업 비자를 받기 어려워지는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또 다른 한 가지 사실은 영국 내에서 테크업계 인력이 영국 자국민으로 구하기가 많이 어려워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먼저 영국은 대학에 진학하는 인구 자체가 한국에 비하면 현저히 적어요. 2021년 기준으로 고등교육을 졸업한 총 학생 중 38.2%만 대학에 입학을 했다고 하고요. 그 중에서도 사이언스, 테크, 수학 이쪽 분야로 대학을 진학하는 영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 많지 않아요. 실제 제가 매니징하고 있는 저희 개발자 팀원들이 총 10명인데 그 중에 영국인이 딱 1명 있어요. 실제로 저희 팀뿐만 아니라 조직 전체를 살펴봐도 영국 국적의 개발자 비율이 많아야 20% 내외가 될까 싶어요. 그러면 이 나머지 80% 사람들은 대부분 영국이 정착을 할 때 취업 비자를 받아서 정착을 하고 일자리를 찾은 사람들이겠죠. 실제로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분야, 웹 디자인, IT 분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영국 내 부족 직군에 공식적으로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모두들 상황이 다르고 또 백그라운드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경로로 영국 취업 준비를 하는 게 가장 취업 비자를 받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단적으로 말하기는 힘들지만 제가 영국에서 취업과 이직의 과정을 여러 번 거치면서 7년, 8년을 또 영국에서 지내고 팀원들을 직접 채용을 하면서 개발팀을 운영해 본 바로 일반화를 해보자면 영국 취업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께 보통 한국에서 경력을 충분히 쌓고 영어 실력을 준비해서 경쟁력을 먼저 갖추신 후에 영국 취업을 도전하시라고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책 변화랑 맞물려서 더더욱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쪽 방향으로 추진을 해보시라 이렇게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경우에는 이미 한국에서 경력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실력만 출중하고
영어 실력만 뒷받침이 돼주면 내년에 도입될 연봉 제한 변화가 그리 큰 변수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오늘 좀 갑작스럽고 급진적인 영국 취업 비자 개혁안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는데요. 영국 취업 준비하시던 분들, 이번 변화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시고 또 워홀 준비 생각하셨던 분들 또한 여러 가지 상황이나 본인의 학력과 경력 등 여러 가지 부분들 고려해서 본인 커리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리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워홀로 영국에 와서 개발자 취업을 고려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더욱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은 상황인데, 내가 워홀로 영국에 가서 혹은 이미 와 계신 분이라면 이미 영국에 와서 2년간 얻을 수 있는 것과 한국에 돌아가게 될 때 가져갈 수 있는 경험들, 혹은 내가 영국 취업 비자를 목표로 계속 도전을 해보기 위해 무얼 희생해야 되고 또 무얼 준비해야 되는지 좀 천천히 고민해 보시고 후회 없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고민하시는 과정에서 저한테 1대1 조언을 받아보고 싶으시면 더보기란에서 상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남겨놨으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좋은 정보 얻으셨으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 클릭 부탁드릴게요.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